똑같은 종목에 투자했어도 어떤 계좌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최대 9배까지 차이나요. ISA 계좌, 워낙 유명해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ISA 계좌가 뭔지,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추천하는 투자 종목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Q&A까지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ISA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말합니다.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명 만능통장 또는 국민통장이라고 불려요. 먼저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부터 19세 미만이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는 사실. 그 다음 납입 한도를 보면 1년 기준으로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5년간 최대 1억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납입 한도 2월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내가 올해 납입 한도인 2천만 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1,500만 원만 납입했다고 치면 올해 납입하지 못한 500만 원은 내년으로 2월 가능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총 2,5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SA는 우리가 가입할 때 소득 조건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눠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일반형보다 2배 많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줘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ISA 계좌의 좋은 점, 바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9.9%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ISA 계좌 종류에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ISA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ETF나 국내 상장 주식 등을 내가 직접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ISA 계좌, 이제는 뭔지 알겠어. 그래서 ISA 계좌가 뭐가 좋냐면요. 비과세, 저율과세, 과세이연 이렇게 총 3가지의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비과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와 ISA 계좌에서 각각 ETF를 투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두 계좌 모두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분배금 부분이 조금 달라요. 일반 계좌는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되지만 중개형 ISA 계좌의 경우 일반형을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손익 통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코덱스 S&P 500이나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처럼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경우 먼저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9.9%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손익 통산이 뭐냐면요.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최종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 B, C 이렇게 총 3가지 ETF에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A ETF는 300만 원 수익이 났고 B ETF는 마이너스 300만 원 손실, 그리고 C ETF는 3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일반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난 종목이 있어도 수익이 난 종목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수익이 난 600만 원에서 15.4%의 세율을 적용한 92만 4천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ISA 계좌는 손익 통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순수익에만 과세를 하는데요. 즉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치면 300만 원이고 여기에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즉 일반형 기준으로 보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손익통산과 비과세를 적용하고 남은 1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여기에 9.9%의 세율을 적용하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9만 9천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종목에 투자했어도 내가 어떤 계좌에 투자했냐에 따라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약 9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번에 삼성 코덱스에서 2026년 1월 기준 중개형 ISA 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는데요. 여기 보면 ISA 계좌에서 투자하기 좋은 ETF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괜찮다고 느꼈던 코덱스 ETF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테크 성장 중인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콜 액티브 ETF입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으로 월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가 상승도 놓치고 싶지 않고 배당도 함께 챙기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관심 가져볼 만한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배당 성장주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입니다. S&P 500 중에서 오랜 기간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미국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고 월 단위 배당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국내 ETF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고요. 각 ETF별 특징과 수수료는 이렇게 화면에 표로 정리해뒀으니까요. 영상 멈춰두고 한번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중에서 코덱스 반도체 ETF는 요즘 시장 분위기랑 정말 잘 맞는데요. 지난 1월 8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은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4분기 잠정 매출액은 93조 원, 영업이익은 20조 원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코덱스 반도체 ETF는 AI 관련 국내 메모리 탑2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약 50% 비중으로 투자하면서 분기 배당까지 지급하는 ETF인데요. 국내 반도체 슈퍼사이클 흐름을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로 담아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상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ISA 계좌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Q&A를 준비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스파이나 QQQ를 살 수 있나요? ISA 계좌에서는 엔비디아, 테슬라, 스파이, QQQ 이런 해외 상장된 해외 주식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ISA 계좌에서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코덱스 미국 S&P 500이나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처럼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두 번째, 중개형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데 결혼도 해야 되고 가입 기간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중도 이출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개형 ISA는 내가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올해 초에 2천만 원을 넣었는데 현재 주가가 올라서 3천만 원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납입한 원금인 2천만 원은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수익금 인출. 내가 넣은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그 부분은 중도해지로 간주돼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두 번째는 납입 한도는 재사용이 안 된다는 사실. 원금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내가 중도 인출한 금액만큼은 총 납입 한도에서 차감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2천만 원을 납입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원금 2천만 원을 중도 인출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미 연간 납입 한도인 2천만 원을 다 채웠기 때문에 올해는 ISA 계좌에서 추가 납입할 수는 없는 거죠. 세 번째, 중개형 ISA 계좌에서도 연금저축처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개형 ISA 계좌에서 만기된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투자자가 활용하기 좋은 방법인데요.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고 만기된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겁니다. 원래 연금 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 원이죠. 그런데 ISA 계좌의 만기된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ISA 계좌를 3년간 유지해서 만기 시 3천만 원이 됐고 이 3천만 원을 내 연금 계좌로 옮길 경우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1,2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ISA 계좌에 대한 궁금증 다 풀리셨죠? 투자의 기본은 절세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똑똑한 투자자라면 오늘 알려드린 대로 2026년에는 ISA 계좌 잘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